여의도에 있는 직장 다녀요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 좋은 대학을 나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바쁘게 일하는 엘리트 샐러리맨을 상상하게끔 합니다. 여의도는 대한민국의 맨하튼으로 불리며 대표적인 금융 허브 지역이자 한국 경제 성장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지금부터 여의도가 고립된 섬에서 대한민국의 금융 허브가 되기까지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의도가 지금과 같은 금융 중심지로 성장하게 된 데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후일담에 따르면 당시 허허벌판 모래섬에 불과했던 여의도의 지리적 위치가 대통령의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반도 전체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했을 때 여의도가 배꼽에 해당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탯줄을 통해 영양분이 모이는 곳이 배꼽이듯 돈이 모여야 하는 곳도 배꼽이어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며 여의도를 금융의 심장부로 만들 것을 지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징과 의지가 결합되면서 여의도는 대한민국의 금융 허브로 개발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1960년대 말부터 한강변에 대대적인 제방 및 택지 조성 사업이 있었는데 1968년 윤중제 제방이 쌓이게 되고 택지 및 주거단지, 상업 업무 시설이 들어서며 여의도가 하나의 도시축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어서 증권거래소, 금융기관 등이 여의도로 입주하면서 금융, 업무지구로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여의도라는 이름의 뜻부터가 넓은 섬, 너른 섬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넓다라는 건 땅만 넓었을 뿐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대동여지도에도 표시된 여의도는 바람은 거세고 물이 넘치면 침수되고 강과 바다의 성질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야말로 사람이 정착하기 힘든 곳. 그래서 조선시대 여의도는 왕실의 말, 염소, 양을 기르는 왕실 목장으로 쓰였습니다. 사람 대신 짐승들이 뛰어놀던 곳. 지금의 증권맨들이 여의도 공원을 뛰지도 않는데 그때의 말들은 한강 바람과 함께 시원하게 달렸겠죠. 당시 기록에는 섬의 고립성 때문에 족친끼리 결혼하는 추잡한 풍속이 있다며 조선 왕조실록의 문제로 지적될 정도로 여의도는 문명과 멀리 떨어진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문명과 멀리 떨어진 공간의 여의도가 탈바꿈하게 된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여의도 비행장 건설입니다. 1916년 일제는 이 외딴 섬을 군용 비행장으로 바꿉니다. 처음엔 군사 목적, 나중엔 민항 기능까지 생기죠. 여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장입니다. 즉 여의도는 원래부터 대한민국의 하늘과 연결되는 관문이었습니다. 이 비행장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인 안창남이 3만 명 앞에서 시범 비행을 했고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송기정이 귀국했으며 간송, 전영필이 고려자기 컬렉션을 사러 도쿄로 떠났고 광복군의 주요 인사들이 이곳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여의도 비행장의 하늘 위로 근대의 꿈과 희망이 날아다녔던 셈입니다. 한국전쟁이 터지자 여의도 비행장은 미군 기지화됩니다. 섬 전체가 전략 요충지가 된 것이죠. 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있다는 건 그 공간의 국가적 중요도가 이미 확보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부터 서울의 전략적 지점이 되었고 여의도의 지리적인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여의도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게 된 건 박정희 시대입니다. 이 섬을 국가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며 제방을 건설하기 시작한 겁니다. 밤섬을 폭파해 나온 돌과 흙으로 강을 둘러막아 홍수에도 잠기지 않을 거대한 땅을 확보하게 됩니다. 제방이 완성되었다는 건 여의도가 처음으로 도시 설계가 가능한 땅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건물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도시를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박정희는 이곳에 국회의사당, KBS, 고층 아파트 등 국가와 관련된 상징 시설을 차곡차곡 심어넣게 됩니다. 여의도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정치 권력입니다. 국회의사당이 여의도에 들어오자 이곳은 국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정권의 심장이 됩니다. 정치가 들어오면 세 가지 산업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언론과 로비스트 및 컨설팅 산업 그리고 금융이 차례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는 정책과 자본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의도에는 먼저 KBS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후 TBC, MBC까지 들어오면서 여의도는 한국의 방송 메카가 됩니다. 정치와 방송이 만났다는 것은 여기서 이미 국가 홍보, 정책, 경제 이벤트가 집중된다는 뜻입니다. 이 조합은 금융과 매우 궁합이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이란 결국 경제와 정책의 흐름을 잇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금융의 중심이 여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상상이 안 되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금융의 중심지는 명동이었습니다. 명동에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외환딜러, 금거래업자, 기업 본사 등이 몰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월가라고 불린 곳은 여의도가 아니라 명동이었죠. 그런데 명동은 구조적으로 좁고 혼잡했습니다. 도로도 좁고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건물을 새로 지을 공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여의도는 국가가 직접 설계하는 완전히 빈 도시였습니다. 즉 명동의 지리적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여의도가 그 자리를 대신 꿰찬 것이죠. 여의도가 지금의 여의도가 되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정부 주도로 1978년 증권감독원을, 1979년에는 한국증권거래소가 여의도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두 기관이 여의도로 옮겼다는 건 지금으로 치면
뉴욕 증권거래소가 맨하튼에서 뉴저지로 옮기는 수준의 대사건입니다. 금융은 정보가 생명입니다. 감독기관과 거래소가 있는 곳에 증권사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금융의 심장이 옮겨지면 금융기관은 따라간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명동은 서서히 쇠퇴하고 여의도가 금융기관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또 금융기관의 이전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상징이었던 국내 최대 고층 건물이 여의도에 지어집니다. 지금이야 롯데타워부터 7, 80층이 넘는 건물들이 즐비하지만 당시로선 파격적이었던 63빌딩이 여의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건물은 그냥 고층 빌딩이 아니라 그 시대 경제성장의 상징이었습니다. 동양에서 가장 높은 빌딩, 한국 대기업의 상징, 금융의 자존심, 국가 기술력의 과시. 63빌딩이 들어서자 여의도의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가 한국 금융의 수도구나, 여기가 경제활동의 중심이구나.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었고 기업들도 앞다투어 여의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금융업도 AI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의도는 앞으로 몰락할까요? 아닙니다. 금융업은 변화하더라도 정치, 미디어, 국가기관이 모두 모여있는 여의도는 여전히 정보 네트워크의 허브입니다. 금융업은 결국 정보 처리와 신뢰의 산업입니다. 이런 구조는 여의도라는 직접지 자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미래 금융이 바뀌어도 정치와 정책은 여전히 여의도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의도는 그렇게 또 다른 모습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의도 그냥 금융회사 많은 곳 아니야?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여의도는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왕실의 목장에서 비행장으로, 군사기지로, 방송의 중심지로, 그리고 금융의 심장으로 변해온 곳.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뀔 때마다 항상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아 또 다른 얼굴로 태어난 도시. 여의도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모든 장면을 몸으로 겪어낸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의도는 또 다른 시대의 중심으로 진화할 것입니다.